안녕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나라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즉 전황과 그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올해 2022년 7월 12일에 득계를 해서 즉 계를 얻어서 판단해 보고 메모해 두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이 계를 통해서 전쟁점에 대한 유효한 수를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9월 30일입니다. 이 계로서 판단한 지 벌써 2달하고도 보름이 지나고 있는데 예측했던 내용들이 현재 하나 둘씩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사실들과 예측한 계에서 보여주는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전쟁점은 상대가 있는 전형적인 성부점입니다. 성부점에는 소송점이 있고 운동, 경기나 게임, 도박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세효와 응효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설정을 해서 통변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곧 환경을 파악하라는 뜻인데요. 환경을 파악했다는 것은 목적사인 용신을 이미 확실하게 알아냈다는 뜻입니다. 같은 사주가 환경에 따라서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전혀 다른 색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만큼 환경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직접적인 전쟁 당사국이든지 아니면 운동 경기를 한다면 이것은 우리 일이잖아요. 우리 일은 즉 내 일이기 때문에 세효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 국가를 응효로 정합니다. 또 이런 전쟁점에서는 우방국가, 동맹국이 전쟁을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형을 똑같이 이렇게 정합니다. 자, 세와 응이 정해졌으면 이것을 연, 월, 일에다가 대비를 하고 계중의 상황에다가 대비를 해서 에너지를 조율해서 전쟁의 승패 등등을 가늠해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국끼리의 전쟁입니다. 삼국 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설정을 해서 통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동방의 은자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선생님에게 문복을 하여 왔다면 그때는 우크라이나가 세가 되는 겁니다. 또 푸틴이 물어와도 마찬가지로 푸틴이 세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문복자가 세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제가 혹은 어떤 분이 전쟁에 참전을 했다면 그 나라가 세가 되고 상대 국가가 응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점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야. 이런 경우는 보다 철저하게 객관성 있는 설정을 해서 통변을 해야 됩니다. 전쟁이란 것은 뭡니까? 항상 선제 공격을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공격을 받으면 방어를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선제 공격을 하는 국가는 공세를 취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았다 해서 이것을 세라고 합니다. 방어하는 국가는 여기에 대응하기 때문에 대응한다라는 뜻의 응입니다. 응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세효는 러시아가 되고 응효는 우크라이나가 된다라고 큰 그림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전쟁의 속성상 푸틴이라는 한 독재자의 정치적 욕망과 영토 야욕에 의해서 벌어진 침략 전쟁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를 푸틴으로 설정을 해야 보다 세밀한 통변이 나옵니다. 여기가 사람이면 여기도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푸틴은 세계인을 상대로, 즉 세계를 상대로 반세계적인, 반인륜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명분이 약하다, 명분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설정만 해도 우리가 판단의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개에 들어가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개를 뽑을 때는 항상 4차원에 들어가는데 4차원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눈만 감으면 4차원입니다. 상상이 나래를 펴고 명상에 들어가게 되면 입정에 듭니다. 저 알파파 상태에서 18변법으로 뽑았는데 이 개 중에 효가 3군데가 동했습니다. 이것은 난동개에 가깝다라고 봐야 됩니다. 난동개는 산이 그만큼 복잡하다라고 합니다. 자, 하늘에 문복을 했던 하늘은 육충계를 내려줬습니다. 충이라는 것은 뭡니까? 충돌, 바로 전쟁을 뜻합니다. 전쟁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전쟁계를 보여줬다는 것은 이 점사가 적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육충계인 고니지계가 서합으로 바뀌었습니다. 서합계로, 글자가 좀 어렵죠. 서합이란 것은 위턱과 아래턱, 윗니빨과 아랫니빨이 정교합이 돼서 아구가 딱딱 맞아 들어간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충이란 전쟁이 벌어지면은 서합으로서 대응하라라고 주역에서 교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지도자와 국민이 일심동체가 돼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라라고 주역에서 교시를 한단 말이에요. 자, 우크라이나는 그렇지만 러시아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명분이. 왜 러시아 국민들이라고 애국심이 없겠습니까? 명분 없는 전쟁은 안 하겠다. 저 푸틴 한 사람의 정치적 욕망, 야욕에 말려들어서 내가 개죽음 당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제 개로 들어가서 육효적으로 효사를 하나하나 통변을 해보겠습니다. 세효가 푸틴인데 유검이 도에서 검이 묘유충 하면서 그걸 하고 들어왔으니까 선제 공격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검은 뭡니까? 쇠입니다. 쇠는 무력입니다. 무력이다. 무력 침공을 했다라고 판단이 내려지죠. 그런데 이 세인 유검 푸틴은 쇠입니다. 검이죠. 동해가지고 사화인 불을 화출했습니다. 화출, 내가 동해에서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쇠는 불에 녹아요, 안 녹아요? 불에 녹습니다. 즉 화극금을 당하고 있다. 이것을 육효용어로 회두극이라고 합니다. 회두극은 내가 머리를 한방 얻어맞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가 문서거든요. 내 프로젝트가 완전히 내 뒤통수를 쳤다 이런 뜻입니다. 즉 자책수를 계속해서 두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다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에서 사효의 축토가 동해가지고, 축토는 뭡니까? 금의 묘입니다. 금의 묘. 내가 금인데 금의 묘니까 나의 묘잖아요. 이 동효는 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유축금이 돼가지고 이것이 나를 합을 하면서도 삼합을 하면서도 끌어들여간단 말이에요. 창고로, 지옥으로, 묘로. 자, 동안효는 묘가 동하면 블랙홀입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진공청소기처럼. 그래서 내가 푸틴이 임묘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움직이고 해가지고 묘를 만들어서 들어가니까 이것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것이다. 다시 말해서 또 한 번의 자책수를 크게 두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검이 결당을 해가지고 강한 것 같지만 미월에 생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유검은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인입니다. 이민년이거든요. 이민년은 바로 태세 세군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군은 즉 하늘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심이란 뜻입니다. 천심은 민심이잖아요. 민심은
요새 말로 여론이다. 세계 여론이 등을 돌리고 있다. 힘을 하나도 안 실어주고 있으면서 이 두 관계는 뭡니까? 원진이란 말이에요. 원진은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외면하다 못해 원수처럼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발발한 달이 인달입니다. 정월달이라고. 마찬가지죠. 점을 뽑은 7월 12일이 인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나와 등을 돌리고 있으니까 이것은 뭡니까? 대의명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대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대의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이는 어디로 가서 도와주냐 하면 묘목인 우크라이나의 조가 됩니다. 조는 도울 조자입니다. 즉 원조해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어디로 기울었어요? 하늘의 천신과 민심, 즉 여론이 어디로 기울었어요?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울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개를 뽑아서 판단을 하면서 푸틴이 가을에 발악을 하겠군. 그러나 그 발악은 자책수에 불과해. 자기 발등을 계속 찍어나간다. 이 발악이라는 용어가 좀 적절하지 않지만은 원색적인 이해를 위해서 이런 용어를 썼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금이 동행, 유금은 자기 달이 언제입니까? 유금이 이게 유달인데 9월이란 말이에요. 9월이니까 9월에 발악을 했잖아요. 사유축금을 해가지고 금국을 다시 짜서 재편성해서 즉 군대를 재정비해서 다시 공격태세에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개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동원령이다 이겁니다. 또 주민투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해서 자충수를 두서 얻어맞으니까 내가 이것은 문부니까 문서입니다. 프로젝트입니다. 계속해서 자책수를 두고 있다. 자, 9월에 그렇단 말이에요. 9월에 그런데 술월은 어떨까요? 술월은 10월입니다. 이것은 화고입니다. 화고. 불창고라는 뜻입니다. 불이 가득 장축되어 있는 불창고. 원전을 뜻하기도 하고 핵무기를 뜻하기도 하고 무기고를 뜻하기도 하고 가스관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런 데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10월달을 우리는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또 푸틴이 축달이 되게 되면은 나를 묘로 끌고 다니니까 내년 1월달에 굉장히 이때도 주시해서 봐야 되겠죠. 푸틴의 신변에 흉측한 일이 나타나면 이것은 세계인들한테 좋은 일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런 발악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첫째, 소수민족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동원해서 전장에 투입을 합니다. 이들에게 전장은 곧 죽음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데 제대로 전쟁할까요? 명분이 없는 전쟁을 다 도주하든지 투항을 할 거 아닙니까? 소수민족 청년을 투입을 하는 이유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입지가 취약합니다. 또 여론의 문매를 맞을 위험성, 리스크가 적습니다. 그래서 소수민족의 청년들을 전장에 투입해서 죽음으로 인간 방패로 몰아넣은 후에 자, 우리 군인들이 저렇게 많이 희생되고 또 투표 결과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도저히 이건 물러설 수 없다. 이래서 전술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분 쌓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현실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개에서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일단은 통변을 해보겠습니다. 햇수가 해묘미가 되고 개 중에서 형효가 동해서 수를 극하고 있으니까 재는 뭡니까? 햇수가 재인데 경제적으로 이 전쟁은 굉장히 세계 경제를 어둡게 만드는 전쟁이고 특히 우크라이나는 해묘미 삼합이 되면서 햇수가 이렇게 생해줘야 되는데 공망이 되고 정효니까 생을 못합니다. 그런데 해달에 가게 되면 양상이 달라집니다. 공망이 풀리고 자기 달에는 자기가 동하는데 해달에 들어가서 사일진에 들어가면 서유충에서 여기를 암동시켜서 이렇게 생합니다. 그렇다면 묘목이 묘유충을 하다가 이번엔 햇수가 동했으니까 그
금생수 수생몽으로 가는데 이것을 역학용어로 통간신이라고 합니다. 통간이라고 합니다. 통간은 뭡니까? 외교라는 뜻입니다. 외교는 뭡니까? 제3국이나 이런 데 중재를 해가지고 협상을 볼 수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만은 계에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푸틴은 염두에 두고 유리한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악을 하는데, 발악을 하면 할수록 자책수가 돼서 자기가 계속 얻어맞는 겁니다. 벌써 동원령을 선포해가지고 엄청난 반발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또 젊은이들이 다 탈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묘년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묘년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푸틴은 연말에 해와 자달에 올 해를 넘기면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빨리 맞춰야 되겠다는 그런 조급증이 있습니다. 발악을 하는 이유는 바로 짖는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짖는개는 조급하고 겁을 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해자 연말에 협상을 염두에 두고 발악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묘년까지 넘어가면 묘충하고 바로 세파를 때려버리고 묘목이 가서 사화에다 생을 해서 사화가 해두국을 하니까 더 큰 자책수가 나와버립니다. 묘달 가기 전 축달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묘목은 뭡니까? 여기 가서 그대로 앉아있으니까 대세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간다. 푸틴은 이것으로 인해서 나락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통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